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덧붙입니다. 그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자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이며 아까 이제 원자는 선지 장야며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군자는 공자가 요거에 대한 그저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의 어른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표현했냐 그 다음에 군자는 뭘 해야 된다 체인 그랬습니다. 아예 바로 인이라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은 자 내가 무엇보다도 남보다 앞세워야 되는 거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나왔던 바로 의가 되는 거죠. 아까 나왔던 아까 재물이잖아요. 그죠? 모든 재물들을 거뒀을 때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적으로 그죠? 공적인 걸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먼저 의가 나왔기 때문에 선지장 군자 체인 그랬어요. 그럼 인을 체득하라. 근데 인은 뭐냐? 사람 인자에다 두 사람입니다. 그럼 인이라고 하는 최초에 우리가 인하려면 공자가 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논어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공자가 지금 주역을 통해서 인이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그 정치 지도자들한테 계속 어진정치하라 그러면서 대단히 놀라게 되는 거죠. 야 인이 뭐냐? 인이 뭐냐 하면서 계속 물어보죠. 선생님 이 정도면 인입니까? 글쎄 아직 잘 모르겠다 미지라 하거나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 알지 못하겠다 부지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체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인 그러면은 두 사람이죠. 최소한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그죠? 저희도 두 사람 있고 세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두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남녀관계 그저 부부가 되어서 사랑을 해서 자식을 하나 낳죠. 그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사랑으로 키우죠. 그래서 개사전에 우리가 뭐라고 하자면 뭐 군자 돈호인이라 그러면서 인에 두터워야 그저 뭐냐면 능애라 그랬습니다. 능히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할 때 내가 너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얼마 갚어 해요? 안 하죠. 사랑했지에 보면 마음 심은 마음은 속에다 싹 감춰둡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은 그 마음을 덮을 명자예요. 다 마음은 다 속에다가 일차에 그저 화가 나거나 뭐 하더라도 이거를 다 덮고 잘 키우는 게 있습니다. 키우려면 어떻게 돼요? 손으로 그죠? 잘 어루만져서 그죠? 키워주는 겁니다. 어루만져가면서 이렇게 해서 갖추면서 아이가 걸음도 늦죠. 천천히 같이 함께 걸어가 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발로. 그래서 천천히 함께 가 나가 주는 것. 여러분들 아이하고 걸을 때 야 너 왜 빨리 안 와 그래요? 애 손잡고 천천히 같이 가죠. 그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 마음에서 넘어가는 것이 공자가 야 어른 공경하는 게 뭐가 어렵냐? 뭐라고 그랬어요? 후장자 그랬죠. 어른보다도 뒤에 한 걸음 뒤에 가는 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늙어가지고 힘도 없죠. 그러니까 걸음이 늦어져요. 여러분 부모 아마 봉양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산책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 산책 시키는 게 쉽지 않죠. 나 일이 바쁜데 밖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돈 벌기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부모까지 이거 해야 돼? 내가 부모님까지 운동시켜야 돼? 안 하죠. 요새는 돈 있으면 이제 사람 사니까 어쨌든 그 발걸음 보조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혹시라도 나란히 가면 얘 너 나 때문에 혹시 못 가냐 그럴까봐 어떻게 돼야 돼요? 아예 한 발자국 뒤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죠? 앞서 가시는 분이 그 편찮으신 분이 서서히 자기 걸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자의 사상이라라고 할 때 인의 사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돈호 그죠? 인에 두터워야 능히 사랑한다 표현했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애민이라라고 하는 표현이죠. 애민이라라고 하는 게 바로 선정입니다. 그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려면 그럼 먼저 내가 인하려면은 뭘 할 줄 그 사람이 뭘 봐야 되냐면 최소한 그저 이 부모한테 내가 뭐 해야 돼요? 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진정치 얘기할 때도 효 얘기하고 배워라 라고 하는데도 당연히 효가 되고 이게 효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효를 바탕으로 하여야 그 다음에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공경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효제가 되는 거죠. 부모한테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을 공자가 잡은 것이 여기에서 잡아요. 말은 거창하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인이 뭡니까? 그럴 때 공자는 기껏 뭐라고 했냐? 효하라. 그 다음에 형제간에 우애 있어라. 그래서 효제를 바탕으로 하여서
벼슬 자리에 나아가서 저 천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어떻게 돼요? 다른 노인들은 어떤지 살피는 것이 되고, 이른바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 제대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체인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체득해라 이 소리예요. 그 사랑이라는 게 바로 뭐냐? 효제를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효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그죠? 기르는 정치, 사랑하는 정치, 아까 선정, 아까 양민이라 그랬죠? 기르는 정치. 전쟁을 되도록이면 전쟁 억지력 해야 되는 거죠. 야차해서 그러니까 전쟁보다는 무력보다는 뭐냐면 외교력을 먼저 앞세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가 정책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군자 체인이 족이 장인이라 그랬죠. 그죠? 몸을 좋게 써 장인이라 그러면 어른이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어른한다. 다른 사람에게 어른이 된다 이 얘기죠. 장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좋게 써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래 어른이라 다른 사람의 어른이라라고 할 때 장이 뭐예요? 기를 장자죠. 길러주는 겁니다. 백성들 길러주는 정치예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른, 내가 다 컸다가 아닙니다. 자, 장인 그랬죠. 다른 사람의 어른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길러준다 이겁니다. 점점 지금 여기서 이제 아까 막 나왔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생민했습니다. 생리했으면 그 다음에 하늘은 뭐 하던가요? 여러분 장이잖아요. 그죠? 장인이라는 게 여진 정치라는 건 사람들을 길러주는 정치하라. 무럭무럭 자라도록 해서 다 뭐예요? 완성되는 사람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정치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때요? 본인이 인이 뭔지를 체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정치가가 되는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 효제를, 부모와 형제한테 효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들, 그죠? 백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로 표현합니다. 좋기 써 장인이며, 그 다음에 가회의 좋기, 그죠? 가회, 아름다운 모임이 되려면은 뭐 해야 되냐면 좋기, 예로서 합하여야 되는, 그러니까 예에 합하여야 하며, 그죠? 좋기 써라고 하는 것은 충족해야 된다. 뭐를 예와 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천지 다 합한다라고 할 때 천지인 삼재 합이죠. 다 함께 하늘이 사람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그 이치를 다 갖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섬겨서 모여야 되는 것이 되고, 함예라 그랬습니다. 아까 예라고 할 때 예는 바로 먼저 뭐예요? 신에게, 귀신에게, 사람이 하늘신이다 그럴 때는 뭐예요? 천신이죠. 그 다음에 땅 귀신은 뭐예요? 지기죠. 그 다음에 사람은 뭐예요? 인귀입니다. 그래서 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고 천지가 더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람귀, 저기 천신 요 표현이 되고, 그 천인합일이라고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귀신과 기한테 다 제사를 지낸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제물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악기 연주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리는 제문, 고사, 그죠? 고사문도 있어야 되죠. 등등등들이 다 예에 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는 우리가 조금 더 본다면은, 이를테면 천자가 제사하는 예는 어디예요? 하늘과 땅과 그저 대산대천이죠. 제후는 어딘가요? 자기 그 영토 내에 있는 대산대천이죠. 대부는 어딘가요? 대부는 오사신이죠. 대부는 오사입니다. 그 다음에 선비는 문호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서민들은 어디다가 자기 조상만 제사 지내면 돼요. 그런데 제후가 돼가지고 내가 태산에 가서 제사 지내겠다. 제후도 아니죠. 노나라에서 계씨가, 그죠? 계씨가 자기 집안에다가 천자 많이 쓰는 8일물을 씁니다. 8일물을 쓰고 태산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공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무리 태산이 저 임박만도 못하겠는가 그러면서 노나라의 당시에 그래도 공자에게 예를 물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리 태산이 말이야 저런 놈들이 제사 지내는 거 뭐야 흠양이나 하겠는가 이런 뜻으로 표현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름다운 몸은 좋기 써 예에 합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자기에 맞는, 그죠? 자기에 맞는 제사를 행하는 것이고, 자기에 맞는 그 명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의상에
그 자기의 모습들을 다 드러냅니다. 이를테면 멸류관이다 그러면 천자는 12줄, 그죠? 그 다음에 그 재우는 9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뉘는 겁니다. 이 얘는 전부 다 법도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물이 조기 화이며, 자, 물건을 이롭게 한다 그러는 것은 바로 나 혼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널리 많은 사람들 개념이 되는 거죠. 사람도 물건 중에 하나죠. 그냥 다 귀찮아 한자로 쓸 때 그러면 그냥 물이라고만 쓰면 됩니다. 사람을 물건 가운데서 제일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인물이라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도 원래 물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서 물이니까 두루 사람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사람을 사랑하는데 재물이에요. 그러면 침청이를 갖다 바칠까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는 굶주리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얘기하는 그 부의 편중이 되지 않도록 잘 만드는 거. 그래서 옛날에 정전법이라고 하는 걸 둔 거죠. 그래서 1인 한 가구당 최소한 100묘를 기본으로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롭게 하는 것이 좋기 이로써 의와 합하며, 그래서 화의 개념을 특별히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자, 의가 내가 그저 권력자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먼저 공을 먼저 하는 거죠. 선공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두루두루 사람들이 화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화합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두루 널리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이물이죠. 널리 이롭게 하는. 그래서 이 이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순전편에 뭐라고 나 이용 후생이라라는 거죠. 쓰임을 이롭게 한다. 쓰임을 이롭게 한다라는 건 쓰는 것을 두루두루 널리 백성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삶을 두텁게 해주는 것,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물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라고 하는 사람의 덕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고의 조기 간산이, 정고함은 그냥 단순히 공작에서 정이라고만 하지 않고 굳게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단단히, 그죠? 그것도 하다 보면 이게 단단히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다, 바르다라고 하는 걸 쉽지 않으니까 아주 단단이라는 고자 하나 더 갖다 붙였습니다. 정고는 좋게 써 일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간사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즘에도 자, 무슨 뭐 국회 무슨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두루 주관해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간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 뜻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그저 지방의회에서는 간사 싫어가지고 장이라는 말은 되게들 좋아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부위원장 안 하고, 그죠? 아니, 장 간사라고 안 쓰고 부위원장 직책으로 이렇게 올리는 황당무계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조직에 뭐 사무국장. 그래 정고의 조기 간사라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지라는 말은 없고요. 이 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은 어디서 보냐면 지가 처음으로 나오는 대목은 그 문헌전 2절에 보시면은요. 문헌전 2절에 그 구삼효에 대해서, 구삼효 제일 마지막에 되겠죠. 그러니까 위 아래 네 꾀에서 보자면은 여기 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군자 지종종지, 그죠? 지지라 가역히 하면 여러분들 작은 책으로 표현하자면은 16쪽 이 되고, 이 책으로도 바로 옆에 들어가 있죠. 이 책으로 표현하자면은 몇 페이지냐면은 139쪽. 139쪽에 보면은 지금 내적인 체의 그 완수가 되는 거니까 지지라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이를 줄을 알고 이르는지라 가히 그래서 기미할 수 있으며, 지종종지라 마칠 줄을 알고 마치는지라 가여 존의하니, 그래서 가히 더불어 의리를 보존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미할 줄 알고 잘 보세요. 기미한다라고 하는 건 뭐가 싹 터 나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인입니다. 그 다음에 존의라고 그랬죠. 의를 보존한다 그랬죠. 기미하고 의리를 보존하려면은 그 다음에 그죠. 이를 줄을 알고 이르는지라 그 다음에 그죠. 더 한다라는 지가 기본적인 바탕이라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라고 먼저 지가 되어야, 그러니까 지금 공자가 여기서 사덕을 얘기하면서 지는 얘기하지 않고 간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요, 건괴 문헌전 그 제6절 제일 마지막에도 뭘 얘기하냐면은 지를 얘기합니다. 제일 끝에. 지금 여기서도 지를 얘기하고 끝에 대목이죠. 끝 대목. 여기서도 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항지위였냐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부지태, 지존이 부지막, 지등이 부지상. 그래서 오직 성인만이 지한다 그랬죠. 지진퇴 존망이 부실 기정자 기후 성인호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를 지라고 두었고요. 그래도 이거 가지고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에 완성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맹자입니다. 맹자가, 그죠? 맹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당시 그 전국시대를 돌아다니면서 인하라, 이렇게 인의를 부르짖죠. 공자의 도맥을 그대로 받들어가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자고로 재우는, 군주는, 왕께서는 인의를 채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무슨 얼어 죽을 인이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 그건 니네 선생도 못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공자도. 뭐 인이 뭡니까? 그럼 니네 선생도 알지 못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인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맹자가 얼른 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간 사람이죠. 야, 사람을 보면 백성들 저렇게 사는 거 불쌍하지도 않느냐. 그래서 측은지심은 인지단냐요. 사양지심은 예지단냐요. 자, 수호지심은 의지단냐요. 시비지심은 인지단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지지단냐라. 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조직 속에서 서로가 더불어서 살다 보면은, 야, 적어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야, 그렇게도 이게 옳지 않느냐 해서 시비지심이라는 게 있죠. 이걸 점차 늘려가면은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시비지심은 지지단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사라고 하는 것은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바로 판단하는 사람이 간사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로 인해서 그래서 마지막 정자는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학사상을 공맹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유학의 종주가 되고 공자가 밑에 그 세세하게 조금 그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친 부분들을 맹자가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유학을 뭐냐, 공맹의 철학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를 같이 딱 놓고 보면은, 자,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바로 뭐냐면 사단설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형 이정에서 인의예지의 거리를 알려면은 맹자의 사단설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사덕을 표현하면서 사덕을 표현하고, 그래서 군자, 저 뒤에 보면은요, 군자 행차 사덕자라. 군자는 이 네 가지 덕을 행하는 자이라. 그러므로 건원 이정이라 하니라. 요 건원 이정이라. 자, 하늘에 이 네 가지 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이 네 가지 덕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베푸는 덕이 되는 거죠. 그 덕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어찌해야 될지, 이 자리에 어찌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은 하는 그 내용에 대해 기본 체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내가 본받을 사항들이 무언지를 꺼내내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부터 해야 되죠. 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끊임없이 학과 지를 강조하신 내용인데요. 자, 문제는 이 내용이 공자가 여기서 정리했지만 공자가 정리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일찌감치, 그죠? 일찌감치 공자보다도 한 몇 년 앞서죠. 369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책.
369쪽에 있는 내용은 택례숙계입니다. 자, 택례숙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밑에가 오랫괴가 되고 위에가 연목괴가 됩니다. 따를 숫자가 되는 거죠. 자, 수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 위에는 자 연못입니다. 음이죠. 이건 양이죠. 연못은 자 양이니까 지금 전체적인 내용 밑에가 오랫괴니까 오래가 아래에서 흔들흔들하면 연못물이 어떻게 돼요? 출렁출렁 거리는 겁니다. 아래에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또 한편으로 보자면 뭐예요? 뒤에 현실적으로 앞에 누가 있어요? 예쁜 여자가 있죠. 그때 이 남자가 어떻게 돼요? 그저 따라갑니다. 이러던 문제가 되죠. 그래서 택례숙계 다음에 뭐예요? 삼풍곡계예요. 그 종먹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채로 표현하는 거니까요. 밑에 있는 좌죠. 보이나요? 후천팔계 방위도 여기가 진목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태죠. 그죠? 좌가 되고 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자 글자 썼죠. 그리고 밑에 달월자죠. 이거 달이죠. 저녁 때 그죠? 달로도 표현되는 거죠. 그래 달입니다. 그래 달월자 좌에다가 그죠? 양을 따라서 양을 그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한없씩 가니까 올라간다라고 잘 보면 밑에서부터 따라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있죠. 언덕부 산. 언덕부자가 글자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죠. 글자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역의 괴의 그 이름들은 주역의 괴상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뜻글자의 기본 체는 바로 뭐가 된다? 주역의 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괴상을 모르면은 뜻글자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그 택례숙계에 대해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문왕이 원형하니 이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형 이정이라. 자, 똑같이 지금 우리는 저 토를 붙여서 원형하니 이정이라 라고 표현한 까닭은 뭐냐?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사덕을 갖추고 있는 것은 오직 하늘괴만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크게 형통하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요 네 개의 그 이름이 있는 것은 자, 건괴, 곤괴, 그 다음에 택례숙괴, 또 뭐가 있나요? 아마 택화, 혁괴에도 있을 겁니다. 택화 뒤에 이제 크게 다 떨어져 나가 있는데요. 요 몇몇 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관련된 내용이 369쪽에 보면은요. 368쪽 맨 끝줄 보세요. 맨 끝줄의 세 주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좌전 보이나요? 그죠? 예. 그 주자의 본이 제일 밑에 보면 좌전 양공 9년에 이렇게 돼 있죠. 좌전 양공 9년이라 그러면은 공자보다 몇 년 앞설까요? 거의 200년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200년 전 얘기입니다. 양공 때니까 자, 그 보면은 양공 9년에 선강이 그랬습니다. 선강이 흥어 동궁이라 그랬어요. 동궁에서 죽었다. 선강은 누구냐면은요. 예? 아, 참, 목강. 목강은 누구냐면은 노나라 선공. 노나라 선공의 부인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지 그 부인이 되겠죠. 성공지 배필피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성공지 모가 되고, 그 다음에 희공,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희공입니다. 희공의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양공이 되니까 양공 9년에 그랬으니까, 아니 참, 희공이 아니라 양공. 이거 이제 양공이죠. 양공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이제 손자 때 되는 거죠. 손자 때, 그 손자가 군주 자리에 오른 9년에 자, 이 목강이 동궁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목강이 원래 동궁에서 죽을 일은 없죠. 원래 어디서 죽어야 돼요? 자기의 그저 그 궐에서, 자기의 그 정전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 이제 그 사연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왕이 서지우 간지
간지팔하니. 처음에 갔을 때예요. 처음에 왜 여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없구나. 이 목강이 되는 거죠. 목강이 그 노나라의 다른 대부하고 그야말로 붙어 먹었습니다. 붙어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다음에 이 남자를 저기 군주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반역을 꾀합니다. 반역을 꾀하다가 결국은 누구냐면은 잡혀요. 그죠? 결국은 발각돼 가지고 동궁에 유폐가 됩니다. 동궁에 유폐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동궁에 처음 갔을 때 이겁니다. 시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궁에 처음 갔을 때에 이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여자가 반역을 꾀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똑똑한 여자죠.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단히 똑똑하더라. 이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처음 갔을 때에 서에 쓰니까 주역점을 친 거죠. 주역에 시초점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간지팔이라 이렇게 나왔네요. 간지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중산 간괴입니다. 자, 간지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안 쓰는 겁니다. 대체로 이게 어떤 팔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6효점에 남아 있어요. 6효점은 대나무 우리가 8개니까 8개에다가 1, 2, 3 주역의 효가 몇 개예요? 384. 효가 384. 각 6개죠. 6개니까 1, 2, 3, 4, 5, 6, 7, 8, 4, 하여튼 8개까지를 다 그립니다. 자, 제가 6회점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의미 없는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에 대나무에다 2개 긋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3개에서 8개니까 마지막 8개 이렇게 쭉 긋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8까지면은 1건천부터 해서 그 어디에요? 8권지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어놓고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요. 주역 50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는데 그래서 6회점 치는 방식으로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뽑았더니 7하고 8 나오면은 자, 이 방법이 어떻게 되면 이게 하나 이렇게 뽑아놓고 전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전변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섯하고 일곱, 여덟이 되는 거죠. 그럼 전변했는데 8번째 얘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얘만 변하지 않고 전변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요런 식이 돼요. 그 택내 숙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지팔이라. 그러니까 이게 중산 간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간계가 나왔는데 이것이 다 동하고, 여기 혹시 이런 것도 있더라만 이건 알아두고, 이거는 지금 50개 대까지를 가지고 다 쳤더니, 근데 지금 8이라는 건 우리는 안 씁니다. 현재는 안 써요. 이게 하나라 역법인지 은나라 역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역점 방식은 아닌데 어쨌든 주역을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간지 8이라 그러면 요게 동해가지고 전체가 다 동하고 요것만 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택내 숙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괴는 간괴가 되고 직괴는 뭐라는 소리예요? 직괴는 택내 숙계라 이 얘기예요. 택내 숙계가 나오니까 지금 택내 숙계 뭐라고 돼 있나요? 원형, 이정, 무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덕이 다 있어서 어떻게 돼요? 허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간지팔하니 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관이 되고 옛날 사관들이 점을 치는 거죠. 사관이 되니까 사관이 이 점을 보고서 시, 위지, 간지, 순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바로 간의 수가 되니까 직괴가 수가 되니 수기 출량이 그죠? 수라고 하는 것은 따라 나가는 거죠. 자, 아까도 그렇지만 택내 숙계라 그러면은 요 바깥에 예쁜 여자 따라서 뭐가 돼? 나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군필 속출하소서 그랬습니다. 수기 출량이 군필 속출하소서. 자, 군주께서는 그러니까 부인이라 하더라도 군이 되는 거죠. 소군이니까 여자의 부인은 뭐라냐면 소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소군께서는 군께서는 그러니까 부인께서는 빨리 틀림없이 반드시 속히 나가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강이 강이 뭐라면 무라 그랬습니다. 아니라 없다. 그럴 일 없다. 그래서 무라 망이라라는
아니다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라 시어 주역 왈 그죠? 이 주역에서 말하기를 그죠? 이것은 주역에서 말하기를 왈 뭐라고 했느냐? 수는 원형 이정이라 하니 그냥 토 없이 붙이세요. 원형 이정이라 하니 그러면서 뭐느냐? 원은 체지장냐요. 선이라는 대신에 선지장하고 군자 체인이 조기 장인이라 라고 해서 글자만 조금 다릅니다. 체에 그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체로 그 체의 어른이요. 그 다음에 형은 가지회야요. 형이라고 하면 이거는 같죠. 형은 아름다움의 모임이고 이는 의지화야요. 그죠? 그 다음에 정은 사지간냐니 체인이 조기 장인이며 그 다음에 가회 대신에 가덕이라 그랬죠. 아름다운 덕이 좋기 아름다운 덕이 있어야 좋기 예와 합하며 이물 물건을 이롭게 해야 정확한 이런 뜻이면 물건을 이롭게 해야 좋기 의에 합하며 정고 좋기 간사니 바르고 그저 굳게 함이 이로써 바로 이를 주관한다라고 하였으니 연고로 그러한 까닭으로 불가경냐라 내가 가히 따를 수가 아니 불가무야라 무야죠. 그러므로 내가 자 속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속일 수가 없다. 왜? 시수수 무구나 지금 이로써 그래서 모름지기 택내 숙계는 자 원형 이정의 사덕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지만은 그죠? 부인이 여난하니 그죠? 난하고 지금 내가 부인이면서 저 국가를 어지럽게 하는데 참여하였고 고제 하위 유불인하고 하니 그죠? 더군다나 또 진실로 내가 아랫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위가 누구예요? 군주가 있잖아요. 그죠? 비록 내 아들이고 내 손주라 하더라도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아랫자리에 있으면서도 불인하였으니 그죠? 불인함을 두었으니 불가위원이요. 가히 내는 뭐라고 한다? 원덕이 있다고 할 수가 없고 원덕을 잃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부정국하고 부정국가 하니 그리고 국가를 안정시키지 못했으니 그죠? 국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안정시키지 못했으니 불가위 형이요. 그래서 형덕이 있다라고 형덕을 가히 이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해신하니 그리고 난리를 일으켜서 이겁니다. 자기라라는 거죠. 그죠? 일을 꾸며 난리를 일으켜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해신 몸을 해치게 되었으니 불가위이요. 그죠? 가히 내가 이라고 이덕을 두었다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기위 교하니 그리고 이 뭐예요? 내가 군주의 부인으로서 그 부인의 자리를 버리고 그 다음에 사특한 짓을 하였으니죠. 교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짓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음란한 짓을 하였으니 불가히 정하니 가히 내가 정고한 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 유사덕자 수이 무구요. 이 네 가지 덕을 두고 그죠? 네 가지 덕을 두고 따르어야 그래서 그래야만이 내가 그대로 허물이 없겠지만은 개무지하니 나는 다 이 하나도 그 어느 하나도 두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없으니 기수야제야 어찌 따르겠는고 그랬죠. 대단한 여자죠. 자, 그 2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역에 나오는 주공의 말씀이나 그저 효사에 나오는 주공의 말씀이나 괴사를 쓴 문왕의 말씀이나 그 다음에 공자가 해석하신 이 말씀들은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이미 복희씨가 주역 64개를 만들면서부터 자 말은 있었잖아요. 그죠? 말은 있었지만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괴상으로 만들어서 써놨고 그리고 말로써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어떻게 되나요? 가장 오래된 책, 그죠? 가장 오래된 책이면서
가장 최고의, 그죠? 최고라고 할 때 최자 두 개 다 붙죠? 최고에 대해 최고의 책이 바로 뭐더라? 주역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인류의 앞에 복희시로부터 시작해서 네 분 성인의 손을 거쳐가지고 완성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최고의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다시 건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 네 가지 덕을 행하는지라. 그죠? 군자라고 할 때 이 군자는 뭐예요? 위정자가 되겠죠. 적어도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의 지금 여기입니다. 군자는 정치를 행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인의를 바탕으로 해서 자, 예로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지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전반적인 주역 건괴 문헌전 자 2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문헌전 참 1절인가요? 1절의 내용이고 아니라 2절이죠. 2절. 아까 건괴 아니 저 맞죠. 아까 소상전이었고 자 문헌전 1절이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131쪽의 정자주자 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 원전 읽는 훈련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자주자 같은 경우가 좋은 것이 뭐냐면은 자 일단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자 주역의 앞에 대문, 대문은 밑에 토까지 달려 있죠. 토까지 달려 있고 그 전과 본의에는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토다 점이 찍힌 것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토다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뒤에 가서 세 줄을 보더라도 세 주가 조금 눈에 보일 겁니다. 세 줄을 보려면 여러분들 저기 가끔 아까도 뭐 잠깐 문법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법 백날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문법 공부할 시간에요. 저 대학 외워두고 중용 외워두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토를 가지고선 쭉 읽고 그 다음에 토 없이 있죠. 아예 다 붙여가지고 본인이 그냥 훈련하세요. 그리고 이 세 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유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천자문부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주역까지를 다 공부를 하셔야 저 중용에 가서 세 줄 읽을 수 있고 대학에 가서 세 줄 읽을 수 있습니다. 맨날 남들이 이거 해놓은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야 그 훈련이 돼야 다 알아야 그 다음에 대학 중용의 세 주도 읽고 맹자의 세 주도 읽고 요거를 딱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후대에 나온 모든 책들이 있죠. 뭐 한서를 들어간 사마천의 사기를 읽건 조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건 이제 찾아가면서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 훈련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공부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일단은 보겠습니다. 정자의 전을 보면은 탁괴는 단, 상, 이로 돼. 그죠? 다른 괴는 단전과, 이건 단전과 상전이 있는데, 정자가 표현하는 내용은 공자의 지금 주석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단전과 상전일 뿐인데, 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리고 이것일 뿐 이자이죠. 독, 건곤의 갱설 문헌하여. 그런데 다만, 건곤괴만 다시 문헌전을 베풀어서 이 발명기의 하시니 이로써 그 뜻을 발표하여 밝히셨으니 발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기 뭐예요 그 무슨 그 뭐냐 무슨 뭐죠 뭔가 발명했다 무슨 물건을 발명했다 이것만 아닙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 세상에 전혀 없는 거 나온 게 아니라 발견이나 발명 다 마찬가지 기존에 다 있었던 건데 그 속에 있던 것들 가려지고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것을 어떻게 돼요? 펼발자죠. 원래 펴는 건데 본뜻이 뭐죠? 활 쏘는 거죠. 활공자죠. 작대기 숫자니까 저기 활에다가 뭐예요? 화살 매긴 거죠. 이렇게 해서 잔뜩 쫙 푼 겁니다. 쏘느냐 안 쏘냐 그 다음에 손 딱 놓으면 쏘는 거죠. 쏠 빠지죠. 그냥 가만히 딱 잡고 있으면 편 거죠. 활을 최대한 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사해야 녹은 거죠. 발사죠.
쏘는 것도 저기 활도 없고 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이제 그 뜻글자의 뜻인데 발사해서 관역을 적중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쏴서 맞추려면 내 몸을 잘 헤아릴 촌자죠. 내 몸을 잘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다시 말해서 마음 잘 정돈하고 집중을 해가지고 그냥 옆에서 별놈이 떠들어도 상관없이 목표물 정확하게 놓고 정확히 쏘면은 다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쏠사자예요. 쏠사자이면서 그 다음에 뭐 쏘아 맞춘다라는 의미까지 나오죠. 그렇게 해야만이 몸을 잘 헤아려야만이 그죠? 쏘아 맞출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발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활을 쏘기 위해서 최대한 화살을 이렇게 해서 잡아당긴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펼발인 것이 되고 손 놓으면은 쏠발자예요. 그래 몽궁자. 요거는 바로 뭐냐면 꽃이 활짝 쫙 펼쳐진 이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자, 발명이라고 할 때 명은 자, 이 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글 속에 감춰져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공자가 끄집어내 가지고 모두한테 보여주었다. 그래서 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하였다라는 말들 많이 써요. 그래서 발표하여서 그저 밝혔으니 발표하여서 밝혔으니 밝히셨으니 추 건지 도하여 건의 도를 미루어서 그죠? 건기에 담겨져 있는 그 도를 미루어서 하늘의 도가 이런 것인데 사람도 본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늘의 도가 이렇게 해서 땅과 사귀어서 하늘의 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땅과 사귀어서 나타난 현상까지를 포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본받아야 할 것이 뭔지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시어 인사라 인사에 그죠? 사람이 섬겨야 될 일에 대해서 베푼 것이라. 원형 이정은 건지 사덕이니 하늘의 사덕이니 제인즉 원자는 중선지 수야요. 자, 사람에게 있으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선에 그죠? 모든 선에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중선에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한 형자는 감이지 회하여 아름다움의 모임이고 이자는 화합어 의하여 그죠? 의에 화합하는 것이고 정자는 간사지 용냐라 이를 주관하는 바로 쓰임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주자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차편의 신 단전 상전지 의하여 자, 이 편에 거듭 신자죠. 이때는 거듭 단전과 상전의 뜻을 그러니까 뜻을 펴서 펼신자니까 단전과 상전의 뜻을 펴서 이 진 건곤 이꾀지 온하시고 건곤 두 꾀의 온호함을 다 하시고 온호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쌓여있는 깊숙이에 있는 이치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 역괴지 설은 그리고 나머지 괴에 베푸른 것은 인가이 예추운이라 인하여서 예로서 미루어 이른 것이니라 이르는 것이 그저 가하니라. 다른 꾀는 모두 다 건곤의 이 뜻에 비추어 가지고 쭉 밀어본다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건곤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나머지 6자식이 6괴가 되는 거죠. 우리 소성괴로 표현할 때. 자, 그 다음에 원자는 생물지 신이 물건이 나오는 시작이니 천지지 덕이 막선어 차라 이것보다도 먼저 하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어시에 때에 대해서는 뭐가 되고 위춘이요 그죠? 봄이요. 인즉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되고 위인이면서 위중선지 장녀라 여러 선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어른이 되는 사람이니라. 이렇게 해서 어른 개념으로 표현했네요. 그 다음 형자는 생물지 통이니 자, 이 생물 나온 물건들이 다 통하게 되니 그죠? 통하는 것이니 물지어 차에 물건이 이에 이르러서 막불감이라 다 아름답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아름답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재돼 있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이 성품을 다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죠. 표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드러내서 그래서 가히 아름답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제
가지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열매까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시에 때에 있어서는 뭐가 되고 여름이 되고 어인즉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가 되면서 중미의 회라. 그죠? 아름다운 여러 아름다움의 모임이라. 무사람들의 그저 아름다운 모임이라 이렇게 되고 이자는 생물지 순이 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수. 그죠? 생물의 마침이니 나온 물건이 이제 다 맞춰져서 뭘로 된다? 열매가 되니 물각득의하여 물건이 각각 마땅함을 얻어서 불상방해라. 그죠? 서로 간에 방해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원래는 생물지 수보다도 생물지 성으로 표현해야 돼요. 이제 중앙토에서 빠지는데 뭐 이제 중앙토에서 성이 되니까 수라고 표현한 내용인데 그 어시에 그래서 때에 있어서는 가을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의가 되면서 기분지화 그 분수에 그 나눔에 나뉘는 그 화음을 나뉘어서 그 각각의 분수에 맞는 화음을 얻으니 그죠? 나뉘어지는 화음을 얻으니 얻음을 얻고 화요 정자는 생물지 성이니 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생물 나온 물건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기서 이게 정자고 주자고 꼭 헷갈려. 그래서 원래 수에는 뭐가 되라 추에 원래는 성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래는 수가 제일 마지막이죠. 마칠 숫자의 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음물이 되니까 이게 돼지 시자가 있으니까 국방 수가 되고 공자가 그 표현했었죠. 그 개씨가 아니 개씨란다. 누구였죠? 염구가 아니라 염류인가요? 염류가 그 애공이 그 뭐죠? 밤나무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신위에 그죠? 밤나무를 왜 사당에서 심었는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전율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고 무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나중에 다들 수군수군 됐었죠. 저런 무식한 놈. 왜? 그 땅에 알맞는 나무를 그저 그 토양에 제일 잘 맞는 나무를 심은 것뿐인데 그래서 수군수군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뭐라 그랬죠?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뭐예요? 뭐라 불설하며 뭐라 그랬어요? 성사라. 맨 처음에 이거부터 나오죠. 성사라 불설하며 이렇게 됐죠. 이미 이루어진지라. 그래서 다 됐다 이겁니다. 이미 다 돼요. 그래서 불설하며인가요? 불설하며 그 다음에 수사라. 그죠? 수사라 이미 다 그죠? 다 된 일이라. 그 다음에 불간하며 그 다음에 이미 다 지나갔다. 이미 해도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왕이라 물군이라 더 이상들 너네들 서로 간에 그저 헐뜯지 말라 이 소리죠. 그리고 공자가 성부터 해서 성은 중앙토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수는 가을이 되니까 만약에 가을을 성이라 그러면은 여기가 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정자주자 꼭 요거 헷갈려요. 공자가 헷갈려서 얘기하시는 경우 없습니다. 항상 기본적인 체가 어떻게 돼요? 일이 관지 방식입니다. 철저하게. 안 그러면 때로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잘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생물이 다 이루어져서 뭐 어쨌든 뭐 쓴 거가 이렇게 되니까 실제적인 이치가 다 갖추어져서 수제각족이라 그죠? 따라서 각각이 족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시에 이는 바로 그 겨울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가 되면서 그 다음에 문일들의 줄기가 되니라. 중사지 간이라. 간은 목지신이 지엽소의 이 입자예라. 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몸통이면서 그 다음에 가지와 이파리가 의지하여서 서는 바이라 라고 해서 이제 줄기 개념을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그 지라고 하는 것 그거는 아까 뭐 맹자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아까
그 중간에 보면 또 이제 춘추전 얘기하고 비교해가지고 글자 내용 뭐 비교한 거니까 아까 다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